오늘은 구독자가 보내온 상담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연을 각색했고 답변도 보충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둘은 연년생이고요. 어느 날 셋이서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 입술이 그 과일 색으로 파랗게 물이 들었어요. 그걸 본 저와 첫째 아이는 재밌어서 함께 웃었지요. 그런데 이걸 본 둘째가 첫째한테 놀리는 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에게 눈치를 줬고 둘째 아이는 곧 행동을 멈췄지만 얼굴엔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평소 두 아이는 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기싸움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저도 연년생으로 자랐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남매 간의 우애를 강요하다시피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자녀들이 다투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트랜서핑 원리에 따르면 제가 두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보통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남매지간 벌어지는 문제에 부모가 자주 개입하기보다는 가급적 그들 스스로 조율해 가도록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다만 물리적 폭력을 쓴다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 그리고 동생이 첫째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지하고 분명하게 위기를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신이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우애라는 것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강요받는 느낌이 들면 저항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스스로 직접 몸소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 진짜 내 것이 되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가치를 몸소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유초년기에 있는 자녀와는 다르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그들의 상황을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다가 꼭 필요할 때에만 개입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아이가 놀리는 듯한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때 엄마가 즉각 반응하기 전에 먼저 딸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살펴봤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또 농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소리가 되기도 하지요. 어쩌면 둘째 아이는 큰 의미 없이 그냥 던진 말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도 그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마음이 그 말에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딸이 기분이 나빴다면 그 자리에서 동생한테 한마디 직접 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엄마가 먼저 개입하는 것은 자칫하면 괜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질문자님은 아이에게 눈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이 몰래 둘째 아이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은 두 자녀 모두에게 좋은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일 첫째가 이것을 알게 되면 자기를 의식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엄마의 행동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로서는 엄마가 자기 마음도 몰라주면서 혼을 낸다는 생각에 반발심이 들 수도 있죠. 가능하다면 공개된 의사소통을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남 몰래 보내는 눈치 같은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양가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의 제재가 많아지면 자기 검열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춘기에 들어선 첫째 아이를 의식한 나머지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첫째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트랜서핑으로 말하면 중요성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자녀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트랜서핑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쿨해지라는 것입니다. 쿨한 부모가 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한 건 그냥 자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케이, 땡큐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은 태도죠.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는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만의 은밀한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잠그고 방문을 잠급니다. 혼자 뭘 하는지 모르게 뭘 합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반응을 하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속이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럴수록 부모는 약간 무심한 태도로 모른 척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커져버린 아이를 초등학생 대하듯이 하면 간섭과 잔소리로 받아들이기 십상이죠. 긁어부스럼이 되기도 쉽습니다. 무심한 것은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개입하던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울 태세가 되어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쉽게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쿨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씩 나의 생활을 더 돌보고 부부 사이를 돌보는데 에너지를 더 쏟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향한 지나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중요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녀가 청소년에 들어설수록 부부 사이가 관성화되고 냉담해지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말보다는 본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즐겁고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는 그러한 부모를 통해 자기 질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트랜서핑 규칙인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를 서서히 확대 적용해도 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유머 감각은 청소년 자녀를 대하는데 꽤 유용합니다. 이것은 개그맨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융통성을 가지고 위트와 재치를 구사하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유머는 무거운 에너지를 가볍게 만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해 줍니다. 트랜서핑 원리에 있어서 중요성을 낮추고 펜듈럼을 무효화시키는 특효약인 것이죠.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은 심각하면서도 남들이 자기한테 심각한 건 싫어합니다. 펜듈럼에 쉽게 포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펜듈럼의 규칙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같은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다로운 청소년들을 펜듈럼이 일단 포획하고 나면 그에 가까운 부모를 건드려서 갈등 에너지를 키우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럴 때의 유머가 특효약입니다. 펜듈럼이 검을 들고 달려듭니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을 휙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펜듈럼이 제풀의 바닥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이 유머의 기술입니다. 예상치 않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청소년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고3 수험생을 대할 때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지? 라고 묻는 것보다는 경쾌한 목소리로 좀 놀면서 해 라고 하고는 별말 없이 그냥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럴 때 자녀와의 관계도 보다 안정적으로 조율됩니다. 사랑을 독차지하고픈 아이들의 욕구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덜 받는다고 느끼면 삐지기도 하고 까칠해지기도 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아무리 한결같다고 해도 그것과는 다르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의 메시지만 일관된다면 결국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일일이 반응하다가 일관성이 없어지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아픈 손가락이 생기면 온몸의 관심이 더 그곳으로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손가락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진 않겠죠. 오히려 빨리 아픈 손가락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겠지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자매 간의 우애라는 것도 한 가족이라는 하나됨의 의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무언가를 함께 성취해 나가는 경험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면 우애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